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수정입니다. 자, 전일 부진했던 미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다소 아쉽게 출발했던 국내 증시, 그래도 오후장 들어가면서 힘을 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도 들어오면서 증시가 힘을 내주면서 지수는 2,500포인트 회복을 해준 모습인데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계좌 안녕하신가요? 오늘도 올라가는 테마와 업종만을 보고 아쉬워하셨다면 저희 노란톡방 안에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토피아에서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갖다 대시면 노란톡방 안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이 방법도 헷갈린다 하신다면 문자번호 샵 3989번으로 주토피아 이렇게 4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링크도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냈던 테마들 저희가 이미 주토피아에서 분석을 도와드렸던 테마들입니다. 노란톡방 안에서는 자세한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 잡아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은 들어오셔서 내일을 이끌어줄 그리고 다음 주를 이끌어줄 테마와 종목을 선별하시면 되는데요. 오늘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요일은 또 홈스쿨링이 준비되어 있죠.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주토피아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점검부터 해보시죠. 네, 오늘 장 초반에는 2,500포인트 무너졌던 코스피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막판에 힘을 좀 높여갔는데요. 0.33포인트, 약보합권으로 0.33% 마감하면서 2,508.05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0.16%, 역시나 약보합권 마감이었고요. 826.06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자,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우리 전문가님 소개해드려야겠죠. 대한민국의 몇 없는 주식 정통파라고 할 수 있죠. 증권사 출신 애널리스트로서 금투사 PB 경력, 또 1조 원대 트레이더 활동 경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한 번 우승하기도 어렵다는 실전 투자 대회를 연속 3회 우승하신 독보적인 실력을 자랑하시는 분인데요. 이 전문가님의 실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8월 2일에 시크릿 종목으로 소개해드렸던 1승입니다. 오늘 조선주의 수혜를 받으면서 장중에 강한 힘 가져갔는데요. 추천율 대비해서 지금 18%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또 다른 종목 보겠습니다. 우리 로이 전문가님이 8월 9일에 소개를 해주셨던 종목입니다. 저점에서 공략해서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수익 중인 종목인데요. 이 종목 10%의 수익률 확인해 보시고요. 또 다른 종목입니다. 오리엔탈 전공인데요. 저희 지난주 금요일에 테마 분석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일주일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지금 7%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종목들 모두 8월 안에 공략했던 종목들입니다. 짧게는 6일 그리고 길어봐야 2주 정도 되는 기간인데요. 종목들의 누적 수익률 더 어마어마하죠. 시크릿 종목 수익률 탑 7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매트릭스 82%, 오상자이엘 49%, 나머지 종목들의 수익률도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빠르게 안정적으로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저희 주토피아가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도 내용 알차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목들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도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방송 계속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리고 목요일이죠.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홈스쿨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목요일 이 시간에 가장 기대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엔젤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시장 보셨던 분들은요. 엔젤 산업 관련주들이 상한가 기록을 하기도 하고요. 또 정책 수혜를 받으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봐야 될 테마인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어떤지 또 우리가 공략해볼 만한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저희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내용도 꼭 가져가셔서 수익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노란톡방에서 드리는 혜택도 정리를 해드려야겠죠. 먼저 이 로드맵인데요. 오늘 엔젤 산업 관련주를 홈스쿨링에서 분석해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저희가 로드맵으로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홍주원 전문가님의 관심주도 들어있고요. 오늘 홈스쿨링에서 소개해드릴 종목들도 이 안에 다 담겨 있으니까요. 이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역시 노란톡방 들어오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주식 기초자료 12강 팬들의 패턴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주식 기초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 느끼시는 분들은요. 이 자료 받아보셔서 꼭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자료들 받아가실 수 있는 곳 노란톡방 열려 있습니다.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요. 화면에 갖다 대셔서 비추시기만 하면 노란톡방 안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주식 기초자료 그리고 로드맵 그리고 오늘 홈스쿨링 내용까지 모두 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주토피아로 바로 출발해 보시죠. 그러면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오늘 시장이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조금씩 힘을 내주면서 낙폭을 줄여갔었죠. 궁금한 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우리에게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부터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에게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토피아 선장 홍전입니다. 오늘 시장이 다소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시장 속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주토피아 통해서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매일 시장에 대한 도움 말씀 주시면서 또 시장에 대한 전략이 여러분들의 종목 수익률로 이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방 안에서 기다려주시면서 오늘 방송도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화면 하나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노란톡방 안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죠. 오늘도 이 노란톡방 안에서는 장중에 매매하시면서 수익 인증들이 막 쏟아졌거든요. 여러분들 저희 방송만 집중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오늘 이런 수익률들 여러분들도 가져가셨을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오늘 기회도 꽉 잡아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시장 점검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지수 흐름 자체는 비슷한 모습이었는데 일단 수급의 형태가 좀 달랐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이 들어와 준 모습이었고 코스닥에서는 또 아니었거든요. 무엇보다 오늘 코스피에서 삼성전자만이 시총 상위 종목군 안에서 강한 힘을 가져갔는데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 차이를 보였던 이유 그리고 종목들의 좀 차이가 났었던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해요. 우선은 시장이 지금은 좀 개별 장세로 움직일 조짐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제가 누누이 이야기 드렸던 며칠 전부터 좀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만큼 단순히 좀 기술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뭐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이고요. 예, 그리고 우선은 이제 올라가다가 저항이 이제 마주치는 구간이 지금 현재로서는 2,550포인트대 여기에서 이제 저항을 맞고 다시 조금 추가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많이 올라온 만큼 이제 좀 추가적으로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미리부터 좀 체크를 해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뭐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찾으려고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뭐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지금은 조금 우려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낙폭은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정점을 찍고 조금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뭐 대다수 글로벌 국가들은 아직까지도 인플레이션이 허덕이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죠. 영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금 CPI 지수가 10%대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10.1%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 그 위에 기타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8%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뭐 에너지 안보 위협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국가이다 보니까 물가도 빨리 잡을 수 있겠죠, 다소. 하지만 유럽 국가 같은 경우는 에너지 같은 경우는 좀 의존도가 러시아에 좀 많았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물가를 잡는 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지금 단기간으로는 이제 좀 불안 요소로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런 부분들을 보수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이유를 뭐 배제를 하고 나서는 사실상 이제 크게 여러분들이 뭐 시장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하거나 그럴 만한 어떠한 이벤트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그 기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내려오는 구간에서 코스피 2,400포인트, 코스닥 같은 경우는 750포인트까지는 조정폭을 좀 열어두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만큼 우리가 조금 긴장을 아직까지는 놓을 수는 없는 구간이다라고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뭐 이제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지만 제 이야기는 열어는 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대비를 좀 하자라는 이야기고요. 이 대비를 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분명히 또 좋은 뭐 테마들 그리고 좋은 종목들이 또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순환 매장세에서 어떠한 순환들을 공략을 해볼 것인가 그걸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과제죠. 숙제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최근에 조금 조용했던 항공 우주 섹터 네.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또 이제 오늘 그 유아 쪽, 네, 네, 유아 네. 용품 쪽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왜 이제 뭐 이슈로 살펴보자면은 유아 용품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에서 15조 원 정도의 뭐 출산 장려 뭐 보조 지원금을 뭐 준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엔젤 산업 관련된 이런 이슈들이 작용이 되면서 이 유아용품 관련주들이 조금 장중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거기에서 이제 아마 아가방 컴퍼니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제 이슈들이 올라올 때마다 왜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전망이 어떠한지 우리가 이런 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실제 이제 항공이나 이제 우주 섹터 같은 경우는 나사 관련된 이슈가 오늘 또 있었어요. 그 우리나라랑 이제 뭐 달 탐사 계획이 있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조금 이렇게 이슈가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뭐 항공 쪽, 우주 쪽 그리고 유아용품 쪽으로 시장의 좀 주도권을 잡아갔지만 그래도 양시장 모두 약보합권으로 좀 다소 아쉽게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만 매수를 해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 보여줬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개별 종목 장세를 보일 예정으로 보이고요. 단기간 동안에는 약간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악재가 확실히 있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오늘의 테마까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잠시 후에 홈스쿨링을 통해서 이 부분은 더욱더 자세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시장에 대한 전략 받아보셨죠? 이런 내용들 장중에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안에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비추시면 노란톡방 안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셔서 이런 내용들 미리미리 받아보시고 대응하실 수 있고요. 저희 주토피아 너무나도 좋은 게 오늘 시장 좀 부진했다고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렇게 시장이 좀 부진한 가운데서도 오늘 저희는 수익을 이렇게나 챙겨갔습니다. 모트렉스가 25%의 수익률, 그리고 1승이 18%, 한국전자금융이 10%, 오리엔탈전공이 7%의 수익률인데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희가 굉장히 빠르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오늘만 해도 이 정도의 수익률 여러분들의 계좌에서 확인을 하셨을 수 있는데 놓쳐서 아쉬우신 분들 너무나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잠시 후에 홈스쿨링 기다려주시고요. 저희는 종목 리뷰를 이 중에서 한 2가지 정도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승 볼게요. 1승은 저희가 8월 2일 시크릿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죠. 오늘 시장이 부진한 가운데서도 조선기자재 쪽도 또 좋았잖아요. 전문가님이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LNG선에 대한 수혜주로 소개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종목이 보니까 장중에 약간 변동성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분할 매도 전략을 취했어야 됐는지 아니면 앞으로도 쭉 가져가도 괜찮은 건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은 이제 1승 같은 경우는 수익 구간이 벌써부터 좀 꽤나 됩니다. 네. 짧은 기간 안에 굉장히 많이 챙겨 지금 18%요? 예, 간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시장에서 뭐 18% 정도의 수익률을 챙겨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아실 겁니다. 하지만 1승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욕심을 내도 되는 종목입니다. 네, 지금 충분히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고요. 1승은 지금 뭐 추세를 완벽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종목이고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는 수급도 역시나 좋은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조선 주들, 그러니까 대표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움직이는 게 제가 느릴 수 있다 그랬어요. 뭐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 이런 뭐 현대미포조선 전부 다 괜찮지만 전망은 좋지만 움직이기가 다소 어렵고 무겁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자재 쪽을 보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 네. 그래서 제가 드린 게 바로 1승이라는 맞아요, 종목이었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여전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추세도 너무나도 좋고 지금 보시다시피 아래에서 바닥권에서 수급이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4월달 올해 상반기죠. 4월달 한 달 동안의 수급이 이루어졌던 게 아주 크게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 한 달 동안 이루어졌던 수급이 2천억 원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수급이 이루어졌다 보시면 돼요. 이 한 달 동안요. 그러니까 우선은 수급적인 부분은 우리의 만족도를 충분히 높여줄 수 있는 수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차트상에서 추세를 완벽하게 조금 그려가는 흐름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정고점도 돌파가 가능하고요. 4,900원을 돌파를 할 수가 네.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정고점을 돌파를 하는 가운데 이제 저항이 생기는 구간이 있어요. 바로 네. 4,500원대거든요. 이 4,500원대가 1승이 넘어야 되는 고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구간들 안에서 우리가 분할 매도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되겠고요. 1승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조금 더 딥하게 찝어드릴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노란톡 메신저 입장해 주시면요. 조선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 1승 말고도 많이 있으니까 네.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조선주가 무겁기 때문에 조선 기자재를 소개해 주셨고 그 안에서 1승이라는 종목을 꼽아 주셨는데요. 오늘 장중에 아주 시원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다만 가격대 안에서 약간은 저항을 맞을 수 있는 구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혼자서는 대응하시기 어려우시죠? 저희 노란톡방 안에서 이 종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세요. 그리고 QR코드에 갖다 대시기만 하면 노란톡방 안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 앞으로도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조선주에 대한 수혜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슈로 지금 쏟아지고 있거든요. 아직 공략 안 하셨다면 아쉬우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안에서 추가적인 종목에 대한 전략이나 내용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리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수익률 현황 보시면 이 중에서 저희가 한국전자금융 지금 10%의 수익률이고요.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지지난주네요. 지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전자금융은 우리 주토피아의 또 로이 전문가님이 후발주로 소개를 해주신 종목인데 홍전 전문가님도 좋은 종목이라고 이제 덧붙여 주셨었어요. 지금 추천일 대비해서 10%의 수익률이고 굉장히 저점에서 잘 잡아서 안정적이고 빠르게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앞으로 더 많이 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던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은 이러한 종목들을 드리는 이유가 안정적으로 크게 조금 수익을 내시라고 드리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10% 올랐다고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또 벌써부터 흥분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만큼 실적도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도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는 디지털 화폐 관련주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또 키오스크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 산업에 있어서 지금 실질적으로 수혜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수혜주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을 해봤을 때 수혜주라고 한다면은 실적이 동반이 돼야지 수혜주겠죠. 근데 그렇죠.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 이번에 실적까지도 아주 크게 또 결과로까지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대의 수혜주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접근을 했던 타점 자체가 굉장히 저가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여 라인에서 지금 우리가 매수를 했거든요. 이 라인에서요. 이 라인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뭐 사실 부담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크게 보더라도 사실은 이때 매수하고 그렇게 크게 빠진 적도 없습니다. 맞아요.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와서 오늘 이제 급등까지 나왔고 오늘 거래량까지 동반이 되면서 수급까지 붙어줬고요. 길게 보시더라도 지금은 이제 바닥 구간에서 올라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올라가게 된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이제 전고점까지도 쭉 길게 봐야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올라가다 보면은 계단식 저항이 많이 존재합니다. 계단식 저항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칸칸이 있는 저항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계단식 저항 구간들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뭐 상담을 좀 받고 싶거나 아니면은 전략을 알고 싶다고 한다면 노란통 메신저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에는 차트상에서도 보셨다시피 굉장히 저점에서 저희가 잘 잡은 종목이죠. 하지만 여전히 매수할 수 있는 추가적인 구간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여러분들의 수익에 대한 전략들도 계단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도 전략 저희가 잘 잡아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노란톡방 안에서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죠.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갖다 대시거나 자, 이 방법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샵 3989번으로 주토피아 4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전략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시는 홈스쿨링 시간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오늘은 엔젤
엔젤 산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했고 아까 시황 이야기해 주시면서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근데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엔젤 산업 테마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홍주원 전문가님이 작년 말에 이 테마로 아가방 컴퍼니를 잡으셔서 100%의 수익률을 이미 챙긴 적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토피아에서 이제 엔젤 산업도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기록하게 될지 정말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정책 발표로 또 한 번 관심이 기대감이 지금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세한 내용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리고요. 또 홈스쿨링에서 저희 알고 계시죠? 마음에 드는 종목을 투표할 수 있는 시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노란 톡방 계속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들어오셔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홈스쿨링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 목요일이면은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집에서 하는 홈스쿨링 그리고 홍주원이 해드리는 홈스쿨링 시간입니다. 네, 매주 이 홈스쿨링 시간에는 아주 유익하고 또 재미있는 이런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죠? 공부죠. 예, 오늘은 그 공부를 아주 쉽고 재미있게 해보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오늘 홈스쿨링을 좀 해볼 건데 오늘은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나왔을까요? 바로 엔젤 산업입니다. 엔젤 산업. 엔젤 산업인데 이 엔젤 산업에 제가 수식어를 붙여놨어요. 절대 죽지 않는 산업, 엔젤 산업입니다. 왜 절대 죽지 않을까요? 궁금하시죠? 주린이도 공략 가능한 1% 비밀 클래스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젤 산업을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한 종목을 좀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메디앙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메디앙스. 이 메디앙스 같은 경우는 이 대표적인 엔젤 산업의 수혜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메디앙스가요. 시장이 계속 안 좋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올해 상반기. 그러니까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자, 이 종목이요. 저점 대비해 가지고 지금 쭉 올라온 게 무려 718%입니다. 718%. 굉장히 많이 올랐죠.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메디앙스가. 이 이유를 우리가 한번 오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디앙스처럼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과연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제가 준비한 관심 후보 탑 3입니다. 이제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우리 이제 이 홈스쿨링 바로 전에 우리 앵커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죠. 팍스TV에서 올해 상반기 제가 공략 작년 하반기에 제가 엔젤 산업 교육을 해드리면서 아가방 컴퍼니라는 공략주를 드렸는데 그게 매수가 대비 130% 이상의 수익을 냈단 말이죠. 굉장히 큰 수익이죠. 지금 다시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관심 후보 탑3를 제가 골라서 온 겁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종목들의 종목명은 여기서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뭐냐? 이 차트만 보시면 됩니다. 차트. 자, 순서를 보셨을 때 제일 첫 번째 차트가 1번 차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차트가 2번 차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차트 후보 3번입니다. 자, 1번, 2번, 3번 이렇게 후보군이 3개가 있죠. 그런데 다 달라요. 차트를 보시면은 이 지금 1번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요번에 저번 달 7월이죠. 7월에 한번 강력한 수급이 한번 쑥 들어왔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이렇게 장대 양봉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아래에서 이동평균선도 5일선, 10일선이 21선을 돌파를 하고 있고 21선이 61선을 돌파를 하면서 역배열 구간에서 정배열 구간으로 들어서려고 하는 구간, 즉 변곡점을 만들어내고 있으면서 수급까지 동반된 1번입니다. 이 1번 마음에 드시나요? 그럼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2번입니다. 2번은 과거에 크게, 과거요. 과거라고 한다면은 지난 5월이에요. 5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개월 전이죠. 3개월 전에 크게 한번 수급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신고가를 만들어내고 쭉 빠졌어요. 빠지고 나서 지금 이제 올라와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올라갔다 좀 빠지는 모습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엔젤산업의 대표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이에요. 차트도 보시면은 저점을 찍고 빠르게 주가가 회복이 돼서 이동평균선을 잘 모아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소 안정적으로 공략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3번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3번 차트는 여러분 딱 보셔도 굉장히 끼가 많아요. 조금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이거 3번 차트를요. 3번 차트 조금 이따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끼가 있다라는 건 뭐냐? 한마디로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차트를 3개를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1번, 2번, 3번입니다. 제가 설명까지 해드렸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에 드시는 차트 기억하시고 지금 아래 하단에 보이시는 노란톡 메신저 QR코드 찍고 노란톡 메신저 입장하셔서요. 제일 마음에 드는 차트를 눌러주세요. 차트의 번호를 눌러주시면은 제가 가장 많이 번호가 올라오는 종목을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전략과 그리고 공략 방법까지 그리고 정확한 타점까지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입장해서 마음에 드는 차트 1번, 2번, 3번 중에 여러분이 가장 마음에 드는 차트 한 개를 골라서 숫자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엔젤 산업에 대한 강의를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 그 전에 요번에 노란톡을 들어오시면은 요 선물 말고도 하나의 선물을 더 드립니다. 그것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엔젤 산업 관련주의 로드맵입니다. 이 로드맵에는요, 엔젤 산업의 전체 관련주들이 다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문구, 완구 쪽도 있고요. 그리고 캐릭터 쪽도 있고요. 그리고 미디어, 교육 쪽도 있고요. 식품, 화장품 쪽도 있고 의류 쪽도 있습니다. 이만큼이나 엔젤 산업에는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은데 화면 보이시다시피 얼마나 많습니까? 빼곡하죠? 자, 이 관련주들이 모두 정리가 되어 있고 들어있는 이 로드맵을 오늘 입장해 주시는 분들께 전체적으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늦지 않게 입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엔젤 산업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분? 엔젤 산업이 무엇일까요? 엔젤 산업 알고 계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잘 안 보입니다, 사실. 네, 그러면 이제 손 내리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젤 산업이란 무엇일까? 조금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영유아가 뭔지 아시나요? 영유아? 한 살부터 취약 전까지의 아동을 영유아라고 합니다. 그럼 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 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을 가지고 우리가 보통 엔젤 산업이라고 합니다. 이 엔젤이라는 게 여러분 뭐 천사잖아요. 그렇죠? 천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 아이들을 위한 산업. 참 잘 붙였지 않습니까? 엔젤 산업. 그래서 이렇게 영유아를 위한 산업을 우리가 보통 엔젤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엔젤 산업에는요, 엔젤 산업이 잘 되냐 안 되냐를 판단할 수 있는 엔젤 산업이 호황이냐 호황이지 않느냐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지표일까요? 바로 엔젤 개수입니다. 엔젤 개수. 이 엔젤 개수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엔젤 개수는요. 우리 가게, 우리 가족의, 우리 가정의 총 지출.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가계 총 지출이라고 하죠. 네. 가계 총 지출에서 자녀 교육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 이거를 계산한 게 바로 엔젤 개수입니다. 그렇다면은 선진국 경우에 이 엔젤 개수가 평균 어느 정도 나올까요? 바로 평균
5에서 6% 정도. 한마디로 가계 총 지출, 이 가계 총 지출에서 이 자녀 교육비, 그러니까 자녀한테 들어가는 비용에 대략적으로 5에서 6%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선진국 엔젤 개수 평균이에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 엔젤 개수가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여러분? 바로 국내 엔젤 개수 같은 경우는 8% 정도가 돼요. 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봤을 때 선진국 엔젤 개수의 평균값보다 우리나라가 엔젤 개수의 평균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나 높았다. 자,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시청자분들? 우리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지금 사회적 리스크가 있어요. 어떤 리스크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저출산, 그죠? 이 저출산에 우리가 심각한 지금 리스크를 안고 있는 국가인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엔젤 개수가 선진국 대비해서 이렇게 높을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자, 그럼 이 엔젤 개수 같은 경우는요, 영유아의 교육과 그리고 또 문화가 관련된 산업은 물론이거니와, 그리고 어린이 전용 백화점, 그리고 어린이 전용 사진관 등 굉장히 많아요. 또 어린이 전용 치과도 있고요, 어린이 전용 미용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린이 전용 액세서리 가게도 있고요. 정말 다양한 분야의 어린이 전용 산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전부 다 뭐라고 부른다? 바로 엔젤 산업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이제 확실하게 이해되셨죠? 이제 여러분들은 엔젤 산업을 더 이상 까먹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홈스쿨링을 보셨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러한 엔젤 개수를 8%씩이나 차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 왜 엔젤 산업이 중요하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젤 산업에는요, 여러분, 뭐가 없습니다. 뭐가 없을까요? 뭐가 없을까요, 여러분? 바로 불황이 없습니다. 엔젤 산업에는 불황이 없어요.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볼게요. 엔젤 산업에 불황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수요. 저출산 시대의 아동 인구가 감소 추세인데 왜 불황이 없냐? 왜 불황이 없을까요? 아까도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 이거를 다뤘잖아. 아까 이거 뭘 다뤘어요? 국내 엔젤 개수가 8%인데 선진국 대비해서 무려 2, 3%씩이나 더 높아. 근데 우리나라는 저출산 국가예요. 어떻게 그렇게 높을 수가 있을까? 이거를 보시면 됩니다. 저출산 시대의 아동 인구 감소 추세인데 어떻게 불황이 없을까요? 자, 요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자식을 하나 혹은 둘만 낳고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사회 풍조가 지금 일반화가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예전에는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형제들 보면은 막 8남매, 7남매, 6남매, 5남매, 4남매 많잖아요, 막. 그죠?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옛날에 드라마도 6남매라는 드라마 아시죠, 다들? 예. 뭐 다들 막 그렇게 있는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 자식을 이제 거의 안 낳거나 혹은 하나만 낳거나 많아봐야 둘만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사회 풍조가 일반화가 됐어요. 옛날에는 어땠어요? 장남, 너가 집안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다 이제 동생들 피해보고 장남한테 다 이렇게, 혹은 거기서 조금 수재가 있다면 수재한테 몰빵해주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아니라 내 자식한테 오로지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회 풍조가 지금 일반화가 됐다는 거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조기 교육의 열풍이 불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조기 교육. 이제는 우리가 3살부터 영어를 배운다고 합니다. 3살부터. 제가 3살 때는 뭘 배웠나 지금 기억도 잘 안 나긴 하는데, 진짜 이 조기 교육 열풍이 지금은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 일본, 미국까지도 이 조기 교육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이나 이 조기 교육이라는 거는요, 지금 글로벌적인 추세를 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듀크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듀크족. 듀크족이 무엇일까? 자, 잘 기억해 두세요. 이 듀크족이란요, 자녀를 위해서 돈을 아끼지 않는 강한 소비 세력을 가지고 우리가 듀크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듀크족이신가요?
우리 한수영 앵커님 앞으로 듀크족이 되실 건가요? 저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아. 막상 나와보면 모르지 않을까요? 네, 그쵸? 그럼 이제 네.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은 난 듀크족 같은 건 안 해. 저는 아마 아닐 내가 것 더 같아요. 소중해. 그죠? 지금까지는. 아, 지금까지는? 네, 네. 아직 좀 알겠습니다. 멀었으니까. 네, 네. 하지만 사실은 이 듀크족이 가장 많은 국가도 우리나라라는 겁니다. 참 이게 웃기죠. 예. 이게 이제 이런 듀크족들이 생겨나면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이 되었나 찾아보니까 고급화 전략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엔젤 산업을 하고 있는 사업체들에서 고급화 전략을 내놓기 시작했고요. 또 다른 전략은 바로 차별화 전략을 내놓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고급화를 시키고 차별화를 시키고 나는 달라. 나는 조금 더 고급스러워. 난 조금 더 고급져. 나는 조금 더 차별화되어 있어. 이러한 어떠한 소비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전략이 나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산업군과 함께 발전이 나왔는데 고급화와 차별화 전략으로 가다 보니까 시장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바로 가격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고급화를 시키고 차별화를 시키려면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상황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동 인구는 실질적으로 감소 추세인데 과거의 어르신들보다 이제 자녀한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시대가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 산업의 매출이 더 증가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러한 조기교육 열풍까지 불어오니까 이 교육 지출 비용도 훨씬 더 늘어나게 되면서 또 여기서 산업군들이 잘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뭐가 생겨나요? 듀크족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 우리는 달라. 아, 우리는 좀 더 고급져. 차별화시키고 싶어 하다 보니까 이러한 가격이 어떻게 돼요? 시장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출산 시대 아동 감소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매출은 매년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기가 성장할수록 이 엔젤 산업의 성장도 같이 되고 있어요. 더 많이 투자하니까요. 이러한 엔젤 산업,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불황이 없다. 그래서 이 우리가 엔젤 산업은 앞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지켜보고 오랫동안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섹터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은 여러분 바로 기대감입니다. 이 기대감 때문에 주식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엔젤 산업에 대한 모멘텀을 필수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확인을 하시고요. 정책 수혜주에 우리가 집중해서 선침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이 나왔죠. 서울시에서요. 이게 과연 서울시에서만 나올까요? 앞으로는 다 나올 거예요. 왜? 서울보다 더 심각한 도시들이 있죠. 광역도시들. 유일하게 인구 감소 추세가 없었던 광역도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바로 부산입니다. 그런데 그 부산마저도 인구 감소 추세로 돌아선 지가 벌써 2년째입니다, 여러분. 그만큼이나 이 출산 장려 정책, 이 정책은 어쩔 수 없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러한 정책들이 올 때마다 엔젤 산업에는 뭐가 동반이 될까요, 여러분? 바로 이 기대감이 동반이 되는 겁니다. 주식은 기대감이 들어오면은 상승이 나온다는 거죠. 이러한 상승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바로 이 정책 수혜주들, 이러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뭘 해야 된다? 바로 선침해를 해야 된다. 선침해는 우리가 이러한 이슈가 있기 전에 미리 사두는 것을 선침해라고 하죠. 이러한 선침해 우리가 지금부터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선침해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이 아래 하단에 있는 QR코드 찍고 입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 엔젤 산업 정확하게 타점 잡아드리고 선침해할 수 있는 전략까지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홈스쿨링도 정말 유용한 시간을 준비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엔젤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무엇보다 우리가 이 산업을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느냐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겠죠. 그래서 저희가 1, 2, 3번 차트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지금 확인을 해보시죠. 1번 차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점 이후에 이제 반등이 나오려고 하는 시점이고요. 2번 차트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찍었다가 큰 폭의 조정 이후에 지금 횡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3번 차트가 아주 힘이 좋은, 끼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제 정배열 추세를 다시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차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에 드는 차트는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그 차트의 번호를 저희 노란톡방 안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이 차트를 골라서 종목을 노란톡방 안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공략해 보실 수 있는 기회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와 주시길 바랄게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요. 화면에 QR코드 갖다 대시면 노란톡방 안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지금 숫자 번호를 매겨주시고 또 투표도 진행을 해주고 계시는데 지금 3번도 많은 것 같고요. 뭐 1번과 2번은 비슷비슷한 수준인 것 같거든요. 같이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투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외에도 내가 다른 종목도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식 로드맵 보내드리고 있는데 저는 엔젤 산업하면 종목이 몇 가지가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나 다양한 섹터 안에서 이렇게 다양한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들 모두 다 한눈에 정리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받아가셔서 눈에 익히시기만 하면 됩니다. 역시나 노란톡방 안에서 보내드리니까요. 계속해서 저희가 강의 전해드리는 동안 적극적으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종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젤 산업은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보면서도 가장 좀 와닿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의 생활과도 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계속해서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젤 산업은 불가항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찌됐건 이 저출산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국가가 나서야 되죠. 국가가 나서게 되면 정책이라는 게 동반이 됩니다. 정책이라는 게 동반이 되면 돈이 몰리게 됩니다. 그 돈은 이 산업들에게 고루고루 퍼지게 돼 있죠. 그러면 그러한 산업군들은 수혜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이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은 이러한 엔젤 산업 과연 모멘텀을 어디까지 보고 계십니까? 기대감,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었죠. 지금 최근에 썼던 엔젤 산업의 이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젤 산업 이슈 첫 번째 이슈입니다. 중국 이슈예요. 중국이 산하 제한 정책을 전면 폐지 방안을 논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 논의를 했었냐? 2017년부터 2018년에서 9년,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3년 동안 논의를 했었어요. 제가 2019년도 때 이 산하 제한 정책 폐지 방안에 있어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바가 있습니다. 한참 과거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산하 제한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산하 제한. 산하 제한은 뭐예요? 낳을 수 있는 아기에 대한 제한이 있었다라는 거죠. 요것을 이제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인구를 감소를 시켜야 된다라는 어떠한 그 정책 때문에 이 산하 제한 정책이 들어갔어요. 한 가정당 아이를 하나 이상 낳을 수 없고 둘 이상 낳을 수 없다. 점점 내려갔었던 거예요. 자, 중국의 총 인구와 연평균 증가율 추이를 보자면요. 1954년 대비 54년에는 중국의 인구가 5억 8,200만이었어요. 근데 64년, 10년이 지나고 6억 9,500만이 됩니다. 그리고 1982년도, 1982년도 약 20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야 10억 명을 돌파를 합니다.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현재 2020년도인데요. 14억 1,178만입니다. 징글징글 맞습니다. 정말 많네요. 이런 14억 인구를 가지고 있는 중국인데 사실은 이 14억 말고도 더 많을 거예요. 신고가 안 된 국민이 더 많다고 하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연평균 인구 증가 추이를 보자면요.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이 1900년도 때에는 연평균 증가 추이가 1%대에서 2%대로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중국이 2000년대를 들어서고 나서는요. 연평균 증가 추이가 1% 아래로 떨어져서 0.57%대를 유지를 합니다. 확실히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중국이 위기감을 느껴서 이제 이쯤 됐으면은 이 산하 제한 정책을 폐지를 시켜도 되겠구나. 그동안에는 이제 가정에서 아기를 낳는 거를 굉장히 법으로서 제한을 했는데 정말 공상당스럽습니다. 그죠? 법으로서 제한을 했는데 이 산하 제한 정책을 이제는 우리가 폐지를 시켜도 된다. 왜? 1% 아래로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폐지 방안 이제 논의가 나왔는데 2025년부터요.
중국 내 총 인구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중국은 대대적인 출산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산하 정책을 폐지시키고 또한 2025년까지 산하 제한 정책을 모두 폐지시키는 방안을 우리가 지금 이 중국이 논의를 하면서 끝났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 14억 인구 중에 우리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부부들의 인구 수를 좀 보자면은 한 4분의 1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럼 뭐 대략적으로 한 3억 명, 4억 명 정도. 그죠? 그러면 그 인구에서 아기를 하나씩만 낳아도 그죠? 1억 명 이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엔젤 산업은 불패라는 거죠. 굉장히 큰데 또 큰 이유가 있어요. 중국은 엔젤 산업, 아이들 의류부터 화장품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어떠한 국가 거를 선호하냐? 바로 한국 거를 선호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린 대한민국의 엔젤 산업, 영유아 제품을 다루는 기업들의 매출 의존도가 중국에 굉장히 높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이러한 이슈를 안고 있는 모멘텀, 그래서 관련주를 알아볼 건데 첫 번째 관련주입니다. 2015년도에 한국의 자녀 정책 폐지, 한 자녀 정책 폐지, 그리고 두 자녀 정책으로 완화가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중국이 한 자녀 정책에서 두 자녀 정책으로 폐지가 되면서 296%가 올랐습니다. 과거에 이 종목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종목이 2015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이 한 명만 더 나와봐 했는데 296%가 올랐어요. 이게 바로 현재 아가방 컴퍼니라는 겁니다. 아가방 컴퍼니. 이 아가방 컴퍼니가 유아 의류 및 유아 용품 제조 그리고 판매를 하는 업체고 자체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우리가 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 종목도 보시면은 과거 히스토리를 보시면은 캐리소프트 얘는 더 많이 올랐어요. 두 자녀 정책을 2021년도에 폐지를 시켰단 말이에요. 두 자녀 정책을 폐지를 시키니까 저점 대비해서 794% 올랐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이 캐리소프트는 키즈 애니메이션 콘텐츠 기획을 하고 제작 그리고 캐릭터 IP를 활용한 종목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관심 후보 봐야 될 첫 번째 후보입니다. 이 뒤를 이을 이 종목 한번 보세요. 이 종목 아까 1번 차트예요. 이 종목은 어떤 기업이냐? 어린이와 가족 IP 기반의 미디어 콘텐츠 전문 기업입니다. 한마디로 어린이를 위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 기업 아까 차트 설명 들으셨죠? 이거 마음에 드시는 분들 1번입니다. 1번 지금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1번이라고 눌러주세요.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1번이라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관심 후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자, 캐릭터 완구, 애니메이션 그리고 게임 유통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엔젤 산업의 수혜주입니다. 이거 2번이에요. 차트 아까 설명 들으셨죠? 이 종목이 좀 궁금하시다. 지금 장기적으로 저점 그 부분에서 강력한 수급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내가 요 지금 캐릭터 완구 쪽으로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 메신저 입장을 해주셔서 2번이라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전략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목인데 엔젤 산업 이슈가 한 가지 더 있어요. 근데 시간 관계상 요거까지는 모멘텀을 제가 이야기를 못 드리고 오늘 노란톡 메신저 들어오시면은 이제 이번에 서울시에서 15조 양육 지원 정책이 발표가 나왔는데 이거를 조금 자세하게 달아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엔젤 산업을 공략해야 될 정말 확실한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노란톡 메신저 입장해 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관심 후보 세 번째입니다. 자, 3번 차트입니다. 이 차트도 아까 설명드렸죠. 얘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끼가 있는 친구다. 끼가 있는 기업이에요. 굉장히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고 상한가도 몇 번씩이나 가요. 자, 이 종목 함께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3번으로 누르고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은 서적, 교재, 한마디로 교육 관련주입니다. 아기를 위한 교육 관련주입니다. 자, 이 3번 차트가 궁금하시다. 3번 종목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 메신저 입장에서 3번이라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전략을 잡아드릴 테니까 오늘 늦지 않게 들어와 주시고요. 제가 준비한 오늘의 홍수클링 엔젤 산업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늘 들어보는 거지만 1, 2, 3번 차트 중에서 세 개가 다 좋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골라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종목을 골라서 저희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 들어오시고 1, 2, 3번 중에 마음에 드는 차트 남겨주시면 저희가 종목 소개와 함께 공략법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아직도 열려 있습니다. 얼른 들어와 주시길 바랄게요. 홈스쿨링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